안녕하세요. 심영섭입니다. 제가 지금 발표할 내용 나오죠? 규제개혁, 융복합, 그리고 오늘 큰 주제인 창조경제. 도무지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요. 어렵고 드라이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소프트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TV 드라마 가운데 마이라고 있었잖아요. 마이가 말을 고치는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인이가 되는 과정을 그렸는데 저는 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 그림 그려져 있죠? 용이 말이죠. 융합의 대표적인 산물입니다. 그래서 용을 그려가지고 나온 겁니다. 용은요, 보통 보면은 여러 가지 동물들을 합성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용 특유의 상서롭고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은 보면은 매도 있고 사슴도 있고 그리고 소도 있고 잉어 그리고 토끼, 호랑이 이런 것들을 합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은 잘 그리냐? 지금 용을 그리자는 게 융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소는 잘 그리고 토끼도 잘 그리고 호랑이도 잘 그렸는데 용을 잘 그릴 수 있는 경제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창조 경제의 그 관건입니다. 근데 그 용을 그리려고 하는데 용을 못 그리게 하는 어떤 규제들이 있다. 이걸 이제 개혁하자는 게 제 오늘 주제거든요. 그럼 여러분 제가 용이가 되는 그것을 좀 지켜봐 주십시오. 다음 달 중순에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발 로드맵 그리지 마라. 그림 그리지 말라는 거죠. 용은 용대로 그려져야 되는데 로드맵은 내비게이션이나 마찬가지다. 내비게이션은 이미 만들어진 길, 만들어진 건물을 찾아가는 건 잘한다 이거죠. 우리가 기존의 전통 산업, 다 우리 선진국들이 해놓은 산업이 어떻게 하면은 발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제도나 규제 이런 것을 잘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용은 뭐를 해야 되느냐? 용을 만들려면 아까 정부가 또는 그 1세션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세 가지만 하면 된다. 창조 경제는요, 넝쿨 경제입니다. 창조 경제는 포도 넝쿨, 담쟁이 넝쿨, 등나무 넝쿨처럼 주렁주렁 매달리게만 하면 된다. 그러면 정부는 할 일이 뭐냐? 지지대만 세워주면 됩니다. 저 지지대 세워진 거 보셨죠? 지지대 3개만 세워주면 됩니다. 하나는 인프라, 하나는 규제를 포함한 제도, 하나는 생태계입니다. 다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플하죠? 그러니까 자꾸 가는 방향 정하고 정의를 내리고 하지 말고 그걸 서두르지 말고 이런 쪽에서 지지대만 세워주라. 제가 오직하면 프로스트에 가자 하는 길을 이렇게 써가지고 왔겠습니까? 지금까지 가본 길은요, 전통 주력 산업, 창조 경제를 부르짖기 이전의 산업은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보십시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는 2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었다고. 이 정신에 투철해야 우리가 창조 경제를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약점이 있어요. 강점이자 약점. 우리는 너무 전통 주력 산업이 강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정부나 민간에서 그것에 대한, 그걸 성취했다는 것에 대한 너무 큰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량과 자부심만 갖고 있고 그 관성을 가지고는 창조 경제는 해서는 안 된다. 그 창조 경제가 실현할 수 없다. 많은 우리가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지식기반 경제, 창조경제 지식기반은요,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고 축적할 수도 있고 섭렵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확산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경제는 그 지식기반 경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창의성,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거는요, 다분히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식 기반 경제 시대 때 제도만 가지고도 부족한 게 창조 경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신정부가 말이죠.
창조성, 융합 중심의 창조 경제를 주창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큰 모멘텀을 맞이했는데 아까 1세션에서 나왔죠. 이거는 이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거다. 이미 미국이나 구미에서는 2010년대에 들어서서는 본격적으로 이런 경제에 들어설 거다. 이거는 벌써 정보통신 혁명을 뛰어넘는 혁명이 전개될 거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런 그 각 산업마다 있었던 가치 사슬, 이게 수평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구상, 디자인, 아이디어, 그 다음에 원료의 조달, 생산, 마케팅 이리까지 다른 분야의 산업에서도 그런 그 가치 사슬을 원용해 올 수 있다. 그리고 점점 복잡해지고 지금은 이 정도 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융합이 일어날 거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산업의 그 패러다임은 이런 융합이 자꾸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산업의 진화 방식, 기술 발전, 경쟁력 요소, 신사업 창출 패턴이 바뀌고 있더라. 그러니까 과거의 그 산업 패턴 가지고 과거의 규제나 과거의 그 제도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 진화의 방식, 지금까지는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기술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돌발적이고 와해성 기술이 나타난다. 그래서 산업마다 칸막이를 해놓고 그 산업이 그 어떤 그 발전을 도모를 해도 우리가 오늘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산업을 그 육성할 만큼 그렇게 되지만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 산업만 갖고는 안 된다. 그 산업 내에서도 다른 기술과 다른 영역과 자꾸 짝짓기도 하고 그런 짝짓기 궁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융합입니다. 융복합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면은요. 그러니까는 휴대폰에 카메라를 그냥 장착해 놓으면은 그건 복합입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가 그 촬영한 사진을 전송해 줄 수 있으면은 이게 융합입니다. 그러니까는 팩스기하고 그 뭡니까? 프린터기하고 복사기가 같이 있으면 이건 그냥 그 뭡니까? 이건 복합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가 보면은 스마트폰이 융합의 대표적인 산물이다 하던 게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럼 기술 발전은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는 그 기술이나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요. 어떤 위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섭렵하고 그 다음에 축적하고 하는 과정이 있지만 지금은 그런 과정보다는 어디에 어떤 기술과 정보와 지식이 있느냐 이것이 아주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벽돌 쌓기식의 기술 진화가 아니고 아주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그 창조적인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규제, 이런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갖추고 있느냐 항상 성찰해야 되는 그런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경쟁 요소를 보면은요. 과거에는 부존 자원에 의한 물량의 갭, 이게 이제 중요했다면 지금은 지식과 아이디어 갭에 의해서 경쟁력의 차이가 있는데 바로 그런 가운데서도 지식 기반 경제를 뛰어넘는 아이디어 갭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보시죠. 과거에는 산업 내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그 산업 내에서 서로 경쟁자들이 있고 시장 경쟁이 공정하니 많이라는 것을 했거든요. 지금은 산업 밖에 있는 그 사업자들이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나 기독교 신자들은 성경을 읽죠. 성경책을 발행하는 회사가 가장 큰 경쟁자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에 성경이 다 심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누가 휴대폰 회사가 자기의 경쟁자가 될 거라고 생각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은 시장 밖에서 경쟁자가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규제개혁 방향은 정해졌어요. 시장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려고 할 때 얼마나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게 규제개혁 방향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네거티브로 가느니 포지티브로 가느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규제와 제도는 단일 기술, 단일 산업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그 융합 제품이 나오면 인가도 안 되고 허가도 안 나오고 적합성 검사도 안 되고 시장에 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공정한 시장 경쟁이 이루어지기커녕 시장 창출 자체가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창조 경제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그 융합 규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배경에는 이러한 게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빠를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제가 이렇게 써왔는데요. 여러분들 자료에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아까 그 유헬스 문제, 그 다음에 스마트카나 지능형 교통망 문제, 그리고 그 의료기기 문제,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이 융합이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는 게 구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냐? 첫 번째는요, 창조적인 장제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는데 수월하도록 하는 게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래서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과감하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자. 포지티브 시스템은요, 이것만 하시오, 이것만 허가를 하겠소, 이런 뜻이고요. 네거티브 시스템은 이거 빼고는 다 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네거티브하고 포지티브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다. 그런데 법령에서 그냥 이거 빼고는 하시오, 이런 요건 하에서라고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냥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했다고만 해서 그게 실효성이 있는 건 아니다. 왜? 허가 요건을 엄격하게 한다든지 금지 요건을 엄격하게 하면은, 그러면은 실제로는 그것을 허용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도 금지시키는 게 아주 많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실용적인 측면까지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기는 뭐 없습니다만, 아이디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아이디어의 그런 아이디어 진입을 자유롭게 보장해주는 어떤 제도도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하고요. 정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진입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 몇 년 전에 조사를 하니까요, 전 산업의 50.3%, 절반 이상이 진입 규제를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허가도 하고 인가도 받고 등록도 하고 신고도 하고 뭐 하는 그런 그 진입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난 정부에서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한 건 한 건 하려고 했거든요. 한 건 한 건 하니까는 진입 규제에 저항하는 많은 그 기존의 그 기득권자들의 저항에 밀려서 제대로 효과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전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563개의 진입규제 전체를 일괄해서 이런 표의 양식에 의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원래 규제가 처음 생겼을 때 그 당초의 규제 설정의 목적에 아직도 맞는지, 그리고 혹시 기득권자들의 그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거에 그 산업화 시대의 유치산업보호론 차원에서 했던 게 지금 산업융합 시대 때는 유치산업보호론과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논리로 여전히 기존 산업이 보존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정책, 산업, 그리고 그 경제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을 때 한목적적으로 전 정부 부처가 이걸 한번 재검토해보자 하는 것을 제가 그 창조경제 시대 마침 이 좋은 모멘텀에서 신정부 초기에 강력하게 이렇게 주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많이 했지만,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